16구군 2박으로. 네, 부산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2박으로 이루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예, 오늘은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까? 네, 이번엔 부산의 콘서트홀이 있는 부산진구로 가봤습니다. 숲속 공연장이라는 별칭을 가진 부산 콘서트홀은 부산의 첫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지난 20일 개관했는데요. 콘서트홀에서 직접 공연을 관람한 시민분들의 목소리와 담당자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고요. 또 관련된 정보와 앞으로의 프로그램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에도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생긴 건데요. 규모가 꽤 되는 만큼 부울경이 문화와 음악의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한 걸음을 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를 형상화한 외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었고요. 대공연장은 2,011석, 소공연장은 400석입니다. 특히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4,423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파이프 오르간도 설치돼 있는데, 이는 비수도권 공연시설 최초라고 합니다. 예, 우리 부산에도 이런 큰 규모의 콘서트홀이 생기다니 부산 시민으로서 설레고 너무 좋은데, 아직은 아직 못 가봤는데 직접 관람한 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공연들이 진행됐는데요. 27일 금요일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일단 음향이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자들을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산 시민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 역할에 맞게 목소리들을 다 직접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부산에선 진짜 기회가 없는데 다른 해외 나가지 않고도 여기서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주민으로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지금 초대되신 분들의 그 이제 오페라 극을 웅장한 하모니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부산에 있는 웬만한 공연장은 다 가봤거든요. 확실히 여기 음향이 따뜻하게 들려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부산이 이런 시설을 갖게 된 게 부산 시민으로서 조금 자부심도 좀 생기고,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앞에 개방감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고가 다 다르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무대가 잘 보여서 그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도권이나 가야 만나볼 수 있는 양질의 공연을 부산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셨고요. 또 대부분 클래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타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몰입감이나 음질이 좋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이 코너가 부산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몰입감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냐드 스타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게 뭐 포도밭 이런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냐드 스타일이란 포도밭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중앙 무대를 객석이 둥글게 둘러싼 형태를 말합니다. 연주자와 관객 간 거리가 가까워져서 원활한 소통과 몰입감 있는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잠실 롯데 콘서트홀 이후로 두 번째로 도입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요소를 극대화했다고 했던 거네.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 예? 네, 사업 추진 중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부산 콘서트홀 공사를 담당했던 부산도시공사 이상철 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음향 장비가 없는 클래식 콘서트홀인 만큼 음향 성능 구현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부산 콘서트홀은 음향 장비가 없는 클래식 콘서트홀인 만큼 이제 음향 성능 구현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부산 콘서트홀의 내부 마감재는 국내 다른 공연장이랑 달리 목재 대신 벽돌을 사용해서 대공연장 내부를 마감했는데요. 이 벽돌은 음향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잔향 시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부산 콘서트홀의 벽돌 마감은 일반적인 평평한 형태의 벽이 아니라 음향이 골고루 반사될 수 있도록 곡면이거나 아니면 벽돌 하나하나가 비스듬하게 시공되어서 벽돌 사이사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 틈이 음을 흡수하는 문제가 좀 우려되었는데, 이 벽돌 틈새 하나하나에 일일이 매움 작업을 진행했고 음향 측정 결과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음향 효과를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래 원활한 음향 반사와 잔향 시간을 위해서 벽돌 틈새 하나하나에 매움 작업을 진행했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음향이 그래 좋다고 이래 다들 말씀하시네. 네, 맞습니다. 반면 음향이 좋다 아쉽다는 상대적으로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쉽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소리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들리는 쪽이 잘 안 들리는 쪽이 있죠. 사석에 따라서. 저는 이런 공간은 다 싹 다 잘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표를 좋은 걸 못 구해서 이전 공연에서는 조금 뒤쪽에 앉았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음향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제일 좋다고 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요. 또 끝쪽 좌석에서는 음향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자리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다른 걸까요? 네, 그 부분을 부산 콘서트홀 쪽에 물어봤는데요. 비냐드 스타일로 꾸미면서 대부분의 좌석에서 고르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긴 한데 어떤 공연인지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되려 2층이 잘 들린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가운데보다는 좀 옆쪽이 좋다고 하시고 의견이 다양하게 또 갈렸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찾아 나가면서 더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픈을 한 거니까 보완해 나가면서 더 좋은 공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알고 보면 보이는 것들 콘서트홀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중 하나가 천장 반사판인데요. 부산도시공사 이상철 차장의 목소리로 마저 들어보시죠. 부산 콘서트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천장 반사판입니다. 대공연장 천장에는 중앙무대 상부에 6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천장 반사판이랑 이제 천장 외곽을 둘러싼 고정식 대형 반사판이 있습니다. 무대 상부 6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천장 반사판은 개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맨 앞과 맨 뒤에 2개의 반사판은 기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연 성격에 맞춰서 음향 조율이 가능한데요. 또 천장 외곽의 고정식 반사판은 마샬 반사판이라고 불리는데 일반 석고보드 대비 밀도가 매우 높은 판으로 제작되어서 우수한 음향 반사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도 만약에 가게 되면 대공연장 천장을 한번 잘 봐야겠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연장 로비에 대공연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큰 투시창이 설치돼 있는데요. 저도 공연을 보진 않았지만 투시창을 통해 공연장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꼭 공연을 보시지 않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공원을 이용하다가 콘서트홀에 들러 공연장 내부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옆에 산책 코스가 좋기 때문에 산책하시다가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시민공원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없긴 하잖아요. 방문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할 텐데 만약에 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네, 제가 콘서트홀에 갔다가 서면역과 콘서트홀 간의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어보시죠.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반까지 6시에 출발, 6시 15분 출발, 7시 출발, 7시 반 출발 2대가 돌고 있죠. 서면 롯데호텔 앞에 전철역에서 콘서트홀까지 셔틀 2대가 태우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2대가 다시 호텔 앞으로 태워주고 오늘은 적더라고. 지난번에는 많이 왔었는데. 네, 서면역에서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데 서면역으로 돌아가는 버스는 공연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2대가 각각 한 번씩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예, 서면역에서 걸어서 가면 26분이 걸리던데 참 좋은 거네.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 어찌할지 이거 고민인데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네, 주차장은 부산 콘서트홀 주차장이나 시민공원 주차장 2곳 중 한 곳에 주차하시면 되는데요. 모두 시간제 요금이고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차 요금은 부산 콘서트홀은 평일 200원, 주말과 공휴일은 300원이고요. 시민공원의 경우에는 일반 200원부터 시작해서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공연하는 기간 동안에 주차가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2,000석이 넘는 규모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주차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 사전 등록제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주차는 200대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연 시작 전에 공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가 가는데 네.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아직 운영 초반인지라 또 여러 가지 아쉬웠다는 시민분들도 계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주차 예약 시스템이 아직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입구에서 조금 대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연 앞두고 조금 초조했는데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조금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이제 개관하고 와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티켓팅을 했는데 저희가 그 보고 싶은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티켓팅이 조금 쉬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워낙 조기 매진이 돼가지고 좋은 공연을 조금 놓친 경우가 조금. 예, 아직 초반이라서 어수선한 부분들도 좀 있나 보네요. 이런 반응들을 부산 콘서트 홀도 알고 있습니까? 네, 부산 콘서트홀 클래식 부산 전시연 공연기획팀장에게 물어봤는데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티켓 예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장을 또 찾아오셨을 때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조금 아직까지 그 기반이 부족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주차장 예약제라든지 이런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바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라면 시민분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용하시는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좀 기반을 더 확충할 예정이고요. 시민분들께서도 2,000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하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로비 부분에 그 이제 관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예, 또 개관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화제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계속 있을 텐데 특히 유명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공연에만 관객이 몰리는 편중 현상은 공연 예술계의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 예. 네, 이후에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클래식 부산 전시연 공연기획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계적인 공연을 저희가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공연장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공연장의 신뢰도를 쌓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인 거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관객분들만을 위한 렉처 콘서트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실내악이나 현대음악이나 오페라 등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클래식의 다른 소외된 장르들을 무대에 올려서 그 무대에 다양한 콘텐츠와 또 다양한 관객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지역 예술인들 또한 참여를 확대해서요. 다양성과 깊이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 리허설이나 연령별 아카데미, 렉처 콘서트 등을 확대해서 일상 속에서 클래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명 아티스트들만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자체 저희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부산 콘서트홀만의 정체성과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저희 부산 콘서트홀이 부산의 문화 랜드마크로 우뚝 서기를 바라봅니다. 개관 페스티벌은 이제 끝이 났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관련 내용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2025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세연 군의 피아노 리사이틀과 또 김세연의 스승인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이 8월 5일과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합창단 공연과 라스칼라 피라모닉, 런던 피라모닉, 그리고 로열 콘서트 해브 오케스트라인 RCO 등이 콘서트홀을 찾아주실 예정이신데요. 여기에는 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지휘자인 클라우스 메켈레도 올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시리즈도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헬로 클래식, 헬로 오페라, 헬로 오르간 등 부산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류연 리포터가 직접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는 우선 담당자분의 이 개관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부산 시민분들이 뜨겁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산이 클래식 붐이 일지 못하는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없었을 뿐이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또 감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서 부산의 음악적 위상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699 2박으로 부산 콘서트홀 개관 관련 정보 또 소식, 시민분들의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루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갈찾음의 7월 4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에서도 문화 소식